70대 김도현 씨의 대장에서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현 씨는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라톤을 뛰었고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써온 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의 대장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장거리 러너 100명을 조사했더니 15%에서 고도 선종이 확인됐습니다. 40%는 그 전 단계인 선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강도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당신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는 운동의 강도에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게 진짜 운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다음 날 유난히 피곤했고 속이 불편한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복 속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이노바 샤르 암 연구소 연구팀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5세에서 50세 사이에 마라톤 러너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5명에게서 고도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종양입니다. 40명은 선종 단계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대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모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극한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달리는 동안 다리 근육은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쏠리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특히 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마치 집안의 전기를 한 곳에만 몰았으면 다른 방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저산소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저산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장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종은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병변입니다. 실제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후 복부 경련을 경험합니다. 일부는 장 출혈 증상까지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중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저산소 스트레스와 염증이
장 조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도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 후 가끔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았지만 대장 내시경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그때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연구는 모든 운동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팀도 운동 자체는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강도입니다.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강도 운동을 장기간 반복할 때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운동 강도가 50대, 60대에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답은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입니다. 첫째, 숨이 너무 가쁘지 않은 강도로 운동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너무 강한 겁니다. 둘째, 운동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심한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며칠씩 지속된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걷기, 가벼운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같은 중강도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런 운동들은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운동 전후로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복부 불편감, 소화장애, 지속되는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선종은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건강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기록을 세우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5년 미국 임상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무리 없이 하느냐입니다. 김도현 씨는 이제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입니다. 가끔은 가벼운 스트레칭도 합니다. 운동 시간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오히려 몸 상태는 더 좋아졌습니다. 피로감도 줄었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도 혹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땀을 흠뻑 흘려야 운동한 것 같고 숨이 차지 않으면 불안한가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설렁설렁하는 운동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 몸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장기간 반복하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쏠리면서 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염증과 선종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세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고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같은 중강도 운동을 선택하세요. 오늘도 설렁설렁 운동하셨다면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당신 몸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